퇴근하고 피곤하지만 힘들게 배운 상품 등록으로 하루에 5개씩 꾸준히 열심히 올립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느껴지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의 또 다른 방법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얘기보다 마인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라도 좋은 꿀팁 내용들에 귀 기울였지 셀러들이 마인드 얘기를 할 때는 좋은 방법을 더 얘기해주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신 메일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마음가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메일 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난 못할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만족할 만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4가지 기준에 반드시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정말 신중하게 소싱하고 추후에 판매해야지 라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상품 등록을 안 해본 사람이 정말 좋은 상품을 소싱한다고 해서 바로 그 상품을 등록해서 잘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실천을 하며 판매 스킬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쇼핑몰 운영하기 전에 매주 스터디를 가며 경매를 통한 부동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시기에 부동산 한 채를 못 샀습니다. 아니 사실은 안 산 겁니다.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없다고 생각도 했고 당장의 결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몇 천만 원의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 회사 선배는 경매책 한 개를 보고선 지방에 가서 낙찰을 받아 1,000만 원어치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계획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실행은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역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제가 선호하지 않는 대량 등록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는데 내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나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을 계속할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힘들게 배운 방법이 새롭고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늘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온라인 시장에 눈을 뜨셨을 것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하지만 힘들게 배운 상품 등록으로 하루에 5개씩 꾸준히 열심히 올립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느껴지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려고 사업을 할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다면 분명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200개가 넘는 상품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꾸등, 닭등을 외치며 등록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효율이 없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를 그만두고 지금의 방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와 같이 스터디를 하셨던 분이 지금도 스토어를 운영 중이신데 약 1,500개를 등록하셨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은 저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내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냉철한 자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연속성으로 내가 안 해본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상품 소싱 영상을 보시고 소수의 몇 분께서 이제 새로운 상품이 없고 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상위 노출을 통해 보여드린 제품이 단순히 테스트로 올렸고 스토어에 단 한 개의 제품만 판매했음에도
이 사진과 같이 최근 2주 동안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재고 이슈 때문에 소싱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진행 중으로 추후에 영상을 통해 소싱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걱정,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반품이 들어오면 대부분 따지지 않고 반품을 진행합니다. 고객분과 10분 정도의 실랑이로 업무를 하다 흐름이 끊기다 보면 몇 시간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실 이건 막대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품을 반품해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1,000원, 2,000원 손해보는 거 정말 아까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드린 말씀이 언젠간 여러분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럼 그 계기로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주식을 안 보는 행위인데요. 물론 장기 투자라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왜 안 보는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입하면 제가 매일 하는 일은 상품 순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검색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면 상품 순위는 곧 내 매출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상품 순위가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면 뭔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하고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가령 유입이 떨어진다면 키워드 작업과 외부 유입을 통해 유입을 늘려야 하고 유입은 괜찮은데 구매가 안 된다면 전환율 향상을 위해 상세 페이지 변경 혹은 이벤트를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결국 내 문제를 알아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클릭하시기 전에 유튜브에 수많은 재밌는 영상들이 있었었고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짧은 선택이 미래를 위한 노력인 만큼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기준 중 어떤 점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가진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통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